이번에 찾아온 동네는 우리 동네 은평구. 그동안 대전, 대구, 광주, 천안, 인천까지 내가 KTX를 타고는 지방까지 잘 다니면서 동네 맛집은 너무 소홀했다. 원래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가 몰랐던 맛집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에 만들었던 은평구 또간집과 불광천 투어 영상에서 댓글을 싹 다 모아서 은평구 시청자 추천 맛집으로 한번 찾아가보자. 먼저 역촌역이다. 이번 영상은 광고가 딱 한 곳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제가 아는 곳이에요. 원래는 은평구청 바로 옆에 있던 집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만한, 없어져서 아쉬웠는데 알고 보니까 역촌역 근방으로 이사를 한 올해로 16년째 영업 중이라는 우주미, 우리 주인이 미쳤어요의 줄임말이다. 참고로 과거 시청자 댓글로도 두 분에게 추천을 받은 은평구의 오래된 맛집이다. 매장 앞에 주차 가능하고 작년 9월에 이 자리로 이사왔다. 새로운 매장인 만큼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실내다. 저 안쪽까지 자리가 많았고 오래된 전통만큼이나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다. 이 집의 메인 메뉴는 바로 소고기 보신탕. 소고기 국밥으로 한 그릇 먹어보고 조금 특이한 메뉴가 있는데 닭튀김 정식이다. 저 메뉴가 사연이 있어서 한번 시켜보았다. 3일에 한번 담그는 김치들이 있고 기본차는 이렇게, 특제 소스도 아주 맛있어 보인다. 부추와 김치, 깍두기의 구성이고, 먼저 이 집에 사연 있는 메뉴 닭튀김 정식이 나왔다. 이 집 사장님이 일본 후지시가 고향이신 30년간 일본에서 거주하셨던 교포이시다. 그래서 일본에서 10년 이상 음식을 공부하시고 한국에 가져온 메뉴가 바로 이 일본식 가라케인 거지. 소스마저 특이하다. 닭튀김 정식을 시키면 미역국이랑 같이 이렇게 한 상이 나오는 거고, 잠시 후에 소고기 보신탕까지 한 그릇이 나왔다. 비주얼 장난 아니다. 소고기 보신탕 먼저 일단 깻잎이 가득 들어가 있고 시래기와 고사리, 소고기가 보인다. 국물 먼저. 맛은 이거는 내 예상을 뒤엎은 맛이다. 나는 사실상 소고기 국밥의 맛일 것이라 예상했는데 아니다. 오히려 고소한 추어탕과 흡사한 맛이야. 말 그대로 보양되는 맛. 부추도 가득 넣어주고 그 옆에는 소고기. 한 입 먹어보면 아주 부드럽고 맛있다. 약 7시간을 삶아낸 아롱사태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많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고소한 들깨가 가득 들어간 보양되는 느낌의 아주 맛있는 국밥이다. 여기에 특제 소스 파인애플과 양파가 들어간 특제 양념장에 들깨가 가득 뿌려져 있는데 고기를 특제 소스 찍어서 먹어보면 찐이다. 이런 소스가 있단 말이야. 달콤하면서 고소하면서 칼칼하고 진한 이 소스의 맛, 다른 집에서 만나기 힘든 맛이다. 여기에 반찬들 완전 새콤하게 숙성된 배추김치에다가 더 새콤한 깍두기까지. 김치마저 맛이 완벽하다. 소고기 보신탕에는 밥을 쿡쿡 말아서 먹으면 추어탕 같으면서도 된장국 같으면서도 구수한 아주 편안한 국물이 너무 맛이 좋다. 여기에 가라케 닭튀김 정식, 일본 교포 사장님이 직접 숙성 반죽에서 만드는 가라케. 미쳤다. 일본의 맛이야. 웬만한 이자카야보다 더 맛있다. 살짝 염지가 되어 있는데 은은하게 짭조름한 맛이 나면서 닭다리살에 육즙이 쭉 나오는데 그냥 후라이드 치킨 맛이 아니다. 오사카 뒷골목에서 먹는 듯한 일본 현지 감성의 제대로 된 가라케인 거지. 그래서 이 집에 온다면 개운하고 고소한 소고기 보신탕 한 그릇과 닭튀김 정식을 같이 먹으면 완벽한 조합이 되겠다. 심지어 소고기 보신탕은 기본으로 시켰는데 소고기도 꽤 많이 들어있는 거지. 특제 소스 찍어 먹는 맛은 너무 훌륭하고 유니크하다. 새콤달콤한 고추 장아찌도 개운한 소고기국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여기까지가 우주미의 혼밥 메뉴다. 1인 또는 2인이 와서 먹기 좋은 단품 메뉴들이고, 이 집에서 2인 이상 가족이 온다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인 메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해물 소갈비찜과 낙지전이다. 해물 소갈비찜 중짜리를 시키면 비주얼이 압도적이다. 은평구에 이런 집이 있었다니. 해물이랑 각종 야채,
갈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놀라운 건 갈비찜인데 국물이 없어. 계속 끓여도 되나 싶었는데 야채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저절로 육수가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 낙지전까지 이렇게 한 상인 거지. 사이드 메뉴로 딱이다. 갈비찜이 익을 동안 낙지전 먼저 먹어보면 바삭바삭한 식감에 꽤나 도톰하고 그 안에 구수한 부추랑 쫄깃한 낙지가 가득 들어있다. 낙지전도 훌륭하네. 도톰하기 때문에 양이 상당하다. 해물 갈비찜을 끓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아래쪽에 국물이 생긴다. 갈비를 싹 다 발라주시는데 지금 여기 소고기도 양이 엄청 많고 새우에 문어, 그린 홍합, 전복까지 각종 해물이 가득하다. 전복 손질이 끝나면 이제 콩나물이랑 고기를 먼저 건져 먹으면 되는데 갈비찜 먼저 맛은? 양념이 엄청 자극적이지 않고 칼칼하면서 살짝 은은하게 달면서 부드러운 소고기의 식감 찐이다. 콩나물 불고기 느낌도 나고 낙지볶음 느낌도 나고 양념이 너무 맛있다. 소고기는 부드러우면서 폭신하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 먹어도 끝없는 탱글한 낙지에 무자비하게 고소한 소갈비까지. 이거 하나면 3명이 먹는다. 낙지전도 국물에 살짝 넣어서 갈비찜이랑 같이 먹으면 기가 막히네.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라는 이름은 해물 소갈비찜을 먹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갈비찜인데 갈비 양도 무자비하고 낙지도 먹어도 계속 나오고 마지막 쫄깃한 전복에 큼직한 그린 홍합도 먹고 있으면 이거는 해물찜인데 마치 갈비찜과 해물찜을 같이 먹는 느낌. 마지막은 볶음밥이지. 고소한 깻가루가 가득 뿌려진 볶음밥까지 너무 훌륭하다. 은평구 오래 살면서 16년 동안 몰랐다니. 모르면 못 가는데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웬만하면 단골 될 만한, 다른 집에서 느낄 수 없는 이 집만의 개성이 느껴지는 우줌이었다. 이제부터는 유료 광고 아니고 전부 다 댓글 모음 시청자 추천 맛집들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두 영상에서 가장 추천 많이 받은 집이 한 곳이 있다. 무려 8표의 추천을 받은 서부 감자국. 그런데 신기한 점은 이게 바로 유튜브의 적폐다. 서부 감자국 맛없다. 아니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추천도 안 했는데. 욕먹은 게 아쉬워서 이참에 은평구 감자국 투어를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추천 많이 받은 곳들입니다. 첫 번째는 서부 감자국. 1991년에 오픈해서 올해로 36년째 영업 중인 은평구의 시조새 감자국집이다. 옛날 방송들에 많이 나왔다. 여기에 블루리본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내부는 안쪽까지 자리가 많고 메뉴는 이렇게 우거지 감자국 소자로 주문. 이렇게 한 상이 나왔다. 이 집은 일단 1인 혼밥 메뉴가 없다. 일단 김치가 엄청 맛있어 보인다. 깨가 솔솔솔 뿌려진 비주얼. 맛있어 보이는 김치 좀 잘라주고 국물이 아주 자작한 비주얼. 굉장히 먹음직스럽다. 우거지랑 감자를 잘 끓여주고 뼈의 고기는 꽤나 튼실해 보인다. 정말 비주얼이 탕보다는 국에 가깝다. 국물 맛은 솔직히 말하면 첫 느낌은 딱 연한 라면 국물 맛. 물을 좀 많이 넣은 한강 라면 국물 맛이다. 라면 맛이라는 게 절대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고 좋아하는 맛인데 평소 먹던 감자탕이랑 완전 다른 예상 밖의 맛이라서 깜짝 놀랐다. 정말로 국이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연한 느낌. 여기에 뼈고기, 겨자 간장 살짝 찍어서 먹어보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아주 좋다. 살 자체가 엄청 부드럽지는 않은데 달짝지근한 겨자 소스에 찍어 먹는 고기는 씹을수록 맛있네. 여기에 김치, 배추김치 먼저. 뭐야? 보쌈 김치야? 보쌈이랑 같이 먹어도 완전 잘 어울릴 듯한 기가 막히게 달콤함이 느껴지는 맛있는 김치다. 뼈의 고기는 꽤나 많은 편. 내가 생각했던 그 짠맛, 고소한 들깨 맛이 우러난 감자탕 국물이 아니라 연한 고기 국물의 느낌이라 놀랐고, 확실한 건 감자탕 느낌은 아니야. 확실히 오래 끓이니까 국물 맛은 훨씬 진해졌다.
김치는 바로 리필해주시고 볶음밥을 시키면 국물을 덜어내고 달달달 볶아주신다. 김과 김치가 가득 들어있는데 볶음밥 한 입, 국물에 살짝 적셔서 먹어보면 잠깐만, 이 집은 이 모든 게 볶음밥을 먹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것인가? 볶음밥 맛이 기가 막히네. 잘 익은 새콤한 김치를 김이랑 볶아서 정말 특별하게 맛있는 김치볶음밥 느낌이 났다. 볶음밥 먹으러 한 번 더 가볼 의향이 있는 은평구 터줏대감 맛집 서부 감자국이었다. 은평구 감자국 투어 두 번째 집은 이 집도 추천이 많았던 집 중에 한 곳인데 올해로 40년째 영업 중이라는 원조 은평 감자국. 와, 여기 우리 할머니네 집 옆인데 이곳에 이렇게 오래된 곳이 있을 줄 몰랐다. 이번에는 은평 감자국에서 먹어보자. 내부는 생각보다 엄청 넓어서 놀랐다. 오랜 시간 동안 중간중간 리모델링을 하셔서 깔끔 깨끗했고 메뉴는 이렇게 사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기 기본 감자국과 우거지 감자국의 국물 맛이 완전 다르다고 한다. 나는 이 집도 우거지로 주문. 확실히 같은 음식을 투어를 하니까 비교가 확 되는데 이 집이 가격도 제일 저렴하면서 다른 데 없는 당면과 버섯이 들어가서 사실상 가장 푸짐하다. 보글보글 끓여주면서 우거지도 손질해줘야지. 육수 먼저 덜어주고 고기도 한 점 덜어서 국물 맛은 내가 생각한 감자탕 국물보다 좀 더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다. 국물이 엄청 진한데 라면 국물 느낌은 전혀 안 난다. 내 생각에 들깨가 안 들어가서 깔끔한 느낌이 나는 것 같다. 왜 탕이 아니고 국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은 느낌. 각종 채소와 우거지가 시원한 맛을 내준다. 여기에 고기도 아주 큼직한데 겨자 소스 살짝 찍어서 찐이다. 이번 감자탕 투어에서 고기가 제일 부드럽고 맛있었던 곳 은평 감자국. 얼마나 고기를 오래 끓였는지 완전 부드럽고 촉촉하게 찢어지는 게 너무 맛있다. 여기에 배추김치, 달짝지근한 배추김치 역시 맛있다. 아니, 감자국집 김치들은 왜 다 맛있는 거야? 우거지도 바글바글 끓여서 익혀주고 버섯이랑 당면도 겨자 찍어서 한입. 촉촉한 당면도 굉장한 맛인 거지. 고기가 찢어지는 결 자체가 달라. 그리고 국물이 살짝 졸아들수록 훨씬 더 맛있다. 이 집만의 특별한 사리가 있는데 바로 수제비. 위생 장갑 끼고 쭉쭉 늘려서 수제비도 넣어줬다. 큼직한 고기는 입에서 살살 녹는 느낌. 달콤한 김치도 잘 어울리고 여기에 잘 익은 수제비. 쫄깃쫄깃하면서 진하게 졸아든 감자국 국물이 스며든 맛이 너무 훌륭하다. 이 집은 웬만하면 수제비 추천. 다른 그 어떤 사리보다 훨씬 개성 있는 맛이다. 마지막으로 볶음밥을 시키면 역시나 김가루, 김치 가득 들어간 밥을 볶아주시는 거지. 살짝 눌러서 먹는 볶음밥의 맛은 마치 누룽지 같은 바삭한 식감에 새콤한 김치와 짭짤한 김까지 최고다. 지금 보니까 감자탕 거리 그리고 이 근처 감자국 통틀어서 은평 감자국이 가장 오래됐는데 오래된 만큼이나 너무나 훌륭했던 원조 은평 감자국이었다. 응암동에 오면 대림시장 앞에는 감자국 거리가 있다. 대림시장이 있고 그 바로 옆으로 이렇게 감자국이 약 4곳이 모여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추천 제일 많이 받은 곳으로 가보자. 바로 태조 대림 감자국. 지금 여기 감자국 거리의 가장 초입에 위치한 곳이다. 1989년에 오픈해서 올해로 37년째 영업 중인 응암동 감자국 거리의 시조새 태조 대림 감자국이다. 실제로 이 집이 여기서 1등으로 생긴 집이라고 하며 과거에는 이 거리의 감자탕 집들이 10곳이 넘게 모여 있었다고 한다. 이 집의 특징은 1인분이 드디어 가능하다. 보통 감자국 집들이 1인분 주문이 안 되는데 이 집은 1인용 메뉴가 있다는 게 큰 특징이다. 저녁도 1인분 된다고 하고 일반적인 뼈해장국이 아니라 이렇게 냄비에 보글보글 끓여 먹는 스타일인 거지. 맛있어 보이는 김치와 깍두기, 고추가 같이 나오는 구성이고 뼈해장국과는 다르게
계속 끓여 먹을 수 있어서 좋다. 1인분에 큰 뼈가 2개 정도 들어가고 감자에 우거지도 들어가 있고 살코기 먼저. 맛은 아주 고소하고 부드러운 뼈고기. 밥이랑 완전 잘 어울린다. 국물 맛은 내가 생각했던 감자탕의 국물 맛이 딱 이 집이야. 들깨가 녹아 들어간 듯 고소하면서 짭짤한 육수 맛. 감자국이라고 하지만 계속 끓여서 국물이 졸아들었기 때문에 간이 제일 짭조름하다. 이 집은 확실히 감자국이 아닌 감자탕 느낌이야. 여기에 깍두기, 새콤하게 익은 깍두기 너무 맛이 좋고, 두 번째 뼈에도 이렇게 고기가 가득 붙어 있는 거지. 도톰한 살코기와 깻잎을 고기랑 같이 먹어도 너무 좋고, 여기에 배추김치. 감자국집들은 정말 김치가 다 맛있다. 달짝지근한 보쌈김치 같은 맛. 이 집의 장점이 있는데 냄비에 끓여 먹기 때문에 각종 사리를 추가할 수 있다. 라면 사리를 주문하면 이렇게 육수를 넣어주시고 끓여 먹을 수 있는 거지. 보글보글 끓여진 라면에 깻잎을 같이 싸서 먹어보면 끝장이다. 여기에 새콤한 깍두기 한 입. 그렇지. 요즘 대기업에서 감자탕 라면 나오는데 딱 그 감자탕 라면의 기준이 되는 맛이 이 맛일 것 같다. 짭조름하고 고소한 국물과 같이 먹는 사리면, 특히 김치가 맛있어서 김치랑 같이 먹으면 더욱 잘 어울리고 깻잎 하나 올려 먹으면 끝장나는 거지. 1인분 감자국을 먹어도 볶음밥도 먹을 수 있다. 이 집에서 볶음밥을 시키면 이렇게 매장 가운데에서 밥을 지글지글 볶아주신다. 매장마다 볶음밥의 맛은 다 다르다. 김과 김치, 부추, 콩나물이 들어간 맛있는 볶음밥이다. 김가루가 가득 들어가서 아주 고소한 매력이 있었던 혼밥이라도 라면 사리와 볶음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태조 대린 감자국이었다. 이번에는 녹번동이다. 녹번동에는 항상 손꼽히는 맛집이 있는데 나도 이번에 추천을 많이 받았다. 은평구청 바로 앞에 위치한 올해로 대략 20년 정도 영업 중인 은평구청의 화석 충무 칼국수 보쌈. 이 집이 은평구청 근방에서는 가장 웨이팅이 많은 곳이다. 나는 점심 애매한 시간에 와서 웨이팅 없이 앉을 수 있었고 내부는 꽤나 넓은 편이다. 메뉴는 이렇게. 이 집에서는 웬만하면 굴보쌈, 낙지보쌈을 먹는다. 나는 굴보쌈으로 주문. 칼국수 국물과 함께 굴보쌈 소자가 넣었다. 내가 생각한 굴이 아닌데? 아주 굴이 가득 들어간 굴무침 김치와 보쌈 한 상이다. 고기도 큼직하고 굴도 아주 가득한데 보쌈 고기 먼저 굴이랑 같이 한 입 먹어보면 이런 맛이 은평구에 있었다니 찐이다. 이 집의 보쌈은 일반적이지 않다. 굴과 김치, 그리고 이 집의 핵심 생밤이 들어가 있는 거지. 오독오독 씹히는 달콤한 생밤을 김 위에 올려서 신선한 굴이랑 같이 한 입 먹어보면 끝장이다. 굴도 아주 큼직하고 신선한 맛에다가 오독오독 씹히는 달콤한 생밤의 맛. 여기에 칼국수 국물, 개운하고 짭짤한 멸치 육수 맛. 좋은데? 수제비 넣어 먹고 싶은 국물이다. 많은 보쌈을 먹어봤지만 이렇게 맛있는 보쌈 오랜만이다. 고기도 방금 막 삶아낸 듯한 진짜 부드러움의 끝판왕이고 비린향 절대 없고 부드럽게 바다향이 퍼지는 생굴에다가 달콤한 밤에 알싸한 마늘까지 끝내준다. 게다가 이 집 보쌈에는 특별한 재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배. 아주 달콤한 맛의 배랑 같이 먹는 보쌈 고기는 너무 특별하다. 밤에다가 배까지 들어있는 보쌈 김치는 처음 봤어. 특히나 이 집은 쌈채소 대신 생김을 싸먹는데 김의 바삭함과 고소함까지 더해져서 훨씬 맛있다. 심지어 양도 엄청나다. 소자인데 먹어도 계속 쌓여있는 굴김치인 거지. 이렇게 보쌈을 계속 먹다가 칼국수를 시키면 한 개를 2개로 나누어 주신다. 칼국수도 먹어보면 국수는 약간 전통시장에서 먹는 멸치 칼국수 느낌. 개운한 맛이 보쌈 먹고 마무리로 딱이다. 특별한 구성의 굴보쌈으로 특히 밤과 배가 들어가서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오도독한 식감과 신선한 달콤한 맛까지 느낄 수 있는 은평구청 보쌈 맛집 충무 보쌈 칼국수였다. 다음은 연신내다.
연신내도 1년 안에 한번 제대로 돌아볼 예정인데 내 은평구 영상에서 추천 많이 받은 두 집이 연신내에 있다. 첫 번째로 연신내 추천 맛집 두꺼비집. 이 집은 내가 10년 전에 한번 먹어봤고 5년 전에 한번 오고 이번이 세 번째다. 1978년에 오픈해서 올해로 49년 넘게 영업 중인 연신내 시조새 불오징어다. 와, 지금 애매한 시간에 왔는데도 이렇게 손님들이 가득하다. 인기가 더 많아졌네. 메뉴는 이렇게 나는 오징어로 주문. 지금 이게 1인분 가격이 아니라 한 판 가격이다. 한 판이 2명이 먹기 딱 좋은 양이다. 이렇게 쑥갓이 가득 올라간 불오징어 한 판이 나온다. 돌아다니시면서 한 번씩 다 볶아주시는데 지금 보면 국물이 없는데 이걸 볶아보면 오징어랑 쑥갓, 양배추 등등 야채에서 국물이 나온다. 재빠르게 구워졌을 때 하얀 오징어 먼저 먹어보면 오랜만에 먹는데 맛이 좋아졌다.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하면서 삼삼한 맛. 처음에는 간이 세지 않다. 그런데 계속 끓이면서 안에 육수가 졸아들면서 점점 간이 강해지는 거지. 너무 달거나 짜지 않아서 더 좋다. 이 집은 반찬이 없다. 그냥 당근과 마늘, 미역, 냉국이 끝인데 그럼에도 불오징어만으로 맛이 확실히 좋다. 육수에 푹 끓여진 쑥갓도 맛이 좋고 여름에는 부추가 들어가고 겨울에는 쑥갓이 들어간다고 한다. 확실하게 쑥갓 나올 때가 더 맛있다. 그동안 항상 삼겹살 오징어만 먹었는데 그냥 오징어가 더 맛있는 느낌이다. 가격을 생각해봐도 볶음 양념 자체가 훨씬 깔끔한 느낌이 나고 달짝지근한 느낌이 들어서 아주 베리 굿이다. 여기에 미역 냉국 아주 새콤하고 달콤한 느낌. 매콤한 오징어를 중화시켜주는 달콤한 냉국이고 오징어가 생각보다 양이 많다. 2명이 먹기 딱 좋은 양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밥을 볶아야지. 잘 볶은 볶음밥 기가 막히네. 감자국 집들에서 계속 볶음밥을 먹었는데 대부분이 김치볶음밥 느낌이었다면 불오징어의 볶음밥은 확실한 오징어 볶음 철판 볶음밥 느낌. 진하게 우러난 양념도 맛있고 양념에 절여진 향긋한 쑥갓도 맛이 좋고 연신내에서 안 올 이유가 없었던 두꺼비 집이었다. 다음은 목노집. 연신내에서는 불오징어랑 이 목노집이 가장 추천이 많았다. 여기는 1972년에 오픈해서 올해로 53년째 영업 중인 연신내 시조새 보쌈집이다. 보쌈인데 음식이 특이하다. 아까 전에 먹은 불오징어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내부는 꽤나 넓은 스타일. 메뉴는 이렇게 이 집에서 먹을 메뉴는 바로 보쌈. 매장 카운터 앞에서 한번 싹 다 구워서 나온다. 반찬은 김치와 마늘, 쌈채소의 단촐한 구성이고 내가 주문한 보쌈 2인분이 나왔다. 아니 이게 보쌈 맞아? 마치 물갈비, 물닭갈비가 있듯 처음 보는 물보쌈인 거지. 주로 돼지 살코기 위주이고 파도 가득 들어있는 비주얼이다. 초고추장을 주시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다. 보글보글 끓여주다가 보쌈 고기 먼저 양념장 찍어서 먹어보면 약간 달지 않은 삼삼한 불고기 느낌. 간장 베이스의 육수 같은데 달지 않고 적당하게 짭조름하면서 담백한 살코기가 아주 맛이 좋다. 특히 이 집의 소스 초장을 찍어서 먹어보면 담백한 고기인데 새콤한 초장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맛있다. 쌈도 한 입 먹어보면 여기 파가 촉촉하게 익어서 매운맛은 싹 빠지고 개운한 맛만 남아있는데 이 파가 핵심이네. 쌈이랑도 아주 잘 어울리는 느낌. 이 음식 자체가 생소한데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해서 아주 맛이 좋다. 어쩌면 담백하기 때문에 단맛이 있는 초고추장이 잘 어울리는 느낌도 든다. 고기를 싹 다 먹어주고 볶음밥을 시키면 이렇게 아주 맛있어 보이는 김치볶음밥을 주신다. 지글지글 끓는 김치볶음밥에 동치미까지. 이 집의 볶음밥은 새콤한 김치가 가득 들어간 맛있는 김치볶음밥이다. 너무 누룽지가 많아서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딱 맞춰서 사장님이 전부 다 긁어주신다. 이 누룽지가 의도된 것이었다니 바삭함까지 느껴지는 볶음밥으로 마무리.
특별했던 맛집 목노집이었다. 이번에는 진짜 오랜만에 방문하는 내 추억의 집이다. 이 집도 은근히 추천이 많아서 놀랐다. 지금 옆에 풍림 아이언 건물이 옛날에 서부시장이었고 내가 초등학교 때 여기서 떡볶이 엄청 자주 먹었다. 그 바로 옆에 위치한 1980년에 오픈해서 올해로 46년째 영업 중인 역촌동의 시조새 장가구다. 나랑 우리 형은 역촌초등학교 졸업생인데 우리 형 초등학교 졸업식 때 여기서 먹었고 내 초등학교 졸업식 때도 여기 왔었다. 아마도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거의 수십 년 만에 다시 왔는데 계단이 똑같다. 손님이 꽉 차있네.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은 집이었구나. 정말 오래된 노포 중식당인데 최근에 방송 출연도 많이 했고 의자만 바뀌고 내부는 정말 똑같다. 내 초등학교 당시에는 이 집은 고급 중식당이었다. 아무 때나 못 가는 집이었지. 메뉴를 살펴보니까 일단 이 집이 군만두가 유명한데 늦게 가서 품절이었다. 아쉬운 마음으로 양장피와 1인 세트가 있는데 짜장면 탕수육 같이 나오는 1인 세트로 주문. 먼저 양장피. 재료들 수북한 것 보소. 확실히 동네 중식당이다 보니까 가격 대비 양이 무자비하게 많다. 원래 겨자를 넣고 싹 다 비벼야 되는데 비비기에는 플레이팅이 너무 이뻐서 조금씩 덜어가면서 먹어야겠다. 세트 메뉴에 나온 탕수육도 나왔다. 일단 탕수육 먼저 먹어보면 튀김옷이 얇고 고소한 식감, 바삭하고 너무 맛있는데? 소스도 아주 은은하게 달콤한 맛이 훌륭하다. 이제 양장피에 겨자 좀 부어주고 가운데는 볶음 야채다. 삶은 해물들과 야채들이 감싸고 있다. 구성 좋은데? 계란지단도 있고 오징어랑 같이 한입. 신선해. 재료 본연의 신선한 해산물에 상큼한 야채들, 계란의 담백함과 알싸한 겨자 소스까지, 그리고 잘게 찢은 돼지고기도 아무런 양념 없이 담백한데 양념은 오로지 알싸한 겨자 소스뿐이다. 마치 샐러드를 먹는 듯 개운하고 깔끔한 느낌. 너무 맛있다. 속도 편하고 고소하고 마지막으로 세트 메뉴 짜장면이 나온다. 기본 짜장면인데 살살 비벼서 맛은 내 생각에 우리의 혓바닥 미각세포에는 기억력이 있다. 한입 먹는 순간 혓바닥이 오랜만이네, 한 25년 만이네, 반갑다, 인사하는 맛. 이거는 진짜 어릴 때 먹던 맛이다. 거의 25년 내외의 시간 동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짜장면 한 입 먹는 순간 그때 그 초등학교 시절이 떠오른다. 이 맛이 지금도 기억이 나. 너무나 놀랍다. 간도 딱 맞고 쫄깃한 면도 좋고 심지어 25년 전에 주방장님이 지금도 계속 요리하신다고 한다. 그때 그 맛이야. 알싸한 겨자 소스와 같이 먹는 양장피가 특히 기억에 남았던 나의 추억의 맛, 역촌동 장가구였다. 마지막 집은 벚꽃이 활짝 핀 불광천에 위치해 있다. 불광천 투어에서 은근히 추천을 많이 받은 집이 한 곳 있는데 세전역 바로 앞에 위치한 일석삼조 버섯 매운탕. 올해로 약 25년 정도 되었다는 세전역의 시조새 버섯 매운탕 집이다. 샤브 매운탕인데 1인분도 먹을 수 있어서 와봤다. 아주 넓은 실내 좋았고 메뉴는 이렇게. 대부분 드시는 소고기 샤브 버섯 매운탕으로 주문. 샤브 매운탕을 시키면 볶음밥과 칼국수가 서비스로 나온다. 샤브 매운탕 1인분이 나왔다. 아니 이거 육수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물어봤는데 이 야채가 끓으면서 저절로 육수가 생긴다고 한다. 참고로 이 육수는 사골이라고 한다. 정말 버섯과 야채들이 보글보글 끓으면서 육수가 조금씩 생기는 느낌이야. 소고기를 살짝 익혀서 바로 익는다. 버섯이랑 같이 와사비 간장에 찍어서 맛은 담백하면서 이 육수가 생각보다 진하다. 마늘도 들어간 느낌이고 칼칼한 느낌의 개운한 사골 육수 맛. 매운맛이 느껴지면서 문득 든 생각은 아 맞다! 이 요리 매운탕이었지. 정말 말 그대로 개운한 육수에 미나리랑 고기를 같이 덜어서 간장도 살짝 찍어서 먹는 맛은 너무 훌륭하다. 여기에 김치, 이 집이 칼국수가 있다 보니까
아주 달콤하게 무쳐낸 겉절이 느낌이지. 소고기는 얇지만 부드러운 맛도 나서 전체적으로 속 편하고 개운한 느낌. 나머지 고기를 싹 다 넣어서 먹다 보면 바로 칼국수를 삶아서 주신다. 다음 코스인 거지. 생각보다 면이 되게 쫄깃하고 아주 맛있다. 탱글한 식감에다가 계속 끓여낸 야채와 고기를 같이 먹는 거지. 칼국수마저 싹 다 긁어서 먹고 나면 마지막으로 볶음밥을 볶아주신다. 당근과 파가 들어간 야채 볶음밥 느낌. 마지막까지 우러난 국물이랑 같이 먹는 거지. 여타 다른 볶음밥보다 좀 더 담백한 야채 볶음밥 느낌이다. 세절에서 속 편하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일석삼조 버섯 매운탕이었다. 이렇게 시청자 추천 맛집으로 9곳을 다녀왔다. 그동안 은평구에 거주하면서 가본 집도 있고 완전 몰랐던 곳도 있었는데 말 그대로 등잔 밑이 어두웠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맛집이 많을 줄 몰랐고 우주미도 그렇고 감자국도 그렇고 한번 경험을 해보면 앞으로 단골대집이 엄청 많을 것 같은 은평구 시청자 추천 맛집 투어였다.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Cause you were friends since you were kids and it still feels like we just only met. Yeah, I was so naive, thinking that you've only felt this way for me. You always